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며칠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도 코스피 지수가 0.07% 상승이라고 좀 뭐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색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조금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또 어떤 종목분들이 또 움직이고 어떤 또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생각 외로 좀 이렇게 네. 고점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잘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게 그동안 이제 음, 코스피가 상승한 배경에는 이제 금융 투자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금융 투자가 막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음, 올리고 자기들이 이제 네네.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금융 투자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파는 것을 외국인이 받는 거예요. 최근 외국인들이 조금씩 네. 조금씩 매수가 되네요. 그죠.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오늘도 이제 장중에 매도로 살짝 바뀌었다가 네네. 다시 마감은 풀었죠. 결국 매수로 전환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음,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좀 음,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있겠죠. 네네. 이제 환율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음,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또 들어오는 음.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텐데 네네네네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 쪽에 그런 기술적 반등이든 음. 아니면 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는 네네. 그런 형태, 음. 밀리더라도 조금밖에 안 밀리는 음.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네네. 뭐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대형주 쪽으로만 좀 집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그 뭐 정책주라든지 이렇게 음. 막 올라가는 쪽으로 네네네. 많이들 이제 좀 퍼져 있더라고요. 뭐 이거 삼성전자 네, 꼭 하나만 이렇게 패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전 거죠. 같으면은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다 그러면 시총 상위, 음. 뭐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이 네네네. 됐었는데 네네네. 요즘에는 또 그게 양상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음.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잘 못 가더라도 네네네. 분위기가 이제 좀 그 시총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것 저기 같아요. 30이 네, 뭐 40이 50위권 밖에 있는 종목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매동에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가장 많이 샀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그 아래쪽으로 보면 뭐 대한항공이든 삼성 네. 엔지니어링, 네. 뭐 삼성생명 뭐 이런 것들 음.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완전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매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 다른 쪽으로 많이 돌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변으로 좀 번지고 있네요. 네네. 근데 네네네. 요거는 또 살짝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음.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야지 주가가 계속 상승 쪽으로 그 드라이브가 걸리게 될 텐데 네네네. 시총 상위 종목은 조금밖에 안 사고 음.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음. 그러면은 주도주 측면에서는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부분보다도 네네네. 이제 완전 바뀐 쪽에서 상황이 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수만 붙잡아 놓고 음. 다른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수가 예, 볼모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볼모가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네네. 시총 상위권 종목에 묶여 있는데 음. 안 빠지니까 팔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확 빠지면은 손절이라도 할 그렇죠. 텐데, 이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수익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 상태니까 좀 네네. 애매모호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팔기도 애매하고 여기서 자꾸 물타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고 네네. 물타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버틸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다른 쪽으로 들어갈 만한 기회가 없어요. 현금이 자금, 없으니. 그죠? 자금이 예. 묶였잖아요. 음.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저 밑바닥에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그냥 군침만 삼켜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완전히 무주공산 아닙니까? 그냥 지들이 가서 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쭉쭉쭉 올라가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돈은 없으니, 예, 사줄 수도 근데 없고.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음. 대형주 쪽에서는 아직 뭐 공매도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네. 공매도가 만약에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주가가 더 빠진다. 음.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익 물량들 더 많이 풀어낸다. 네네. 그래서 경우에 대형주가 빠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때 가서 손절하고 이제 뛰어들려고 하면 이미 다른 종목도 많이 올랐죠. 뭐 가기도 또 고점 또 가면 또 고점 잡는 상황이 되니.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들도 지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주가가 100%, 종합 주가 음, 지수만 하더라도 100% 가까이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았다라는 보고서가 또 있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손실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작년에. 10%, 뭐 5%, 뭐 네. 이렇게 뭐 손실을 봤다라시는 분도 그 계신데, 손실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음, 부분들은 이제 주도주를 못 잡은 거죠. 이제 그 아,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은 이제 좀 수정이 좀 들어가야 되긴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네. 야, 이게 하여튼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음. 종목들 선정을 잘 하시면 뭐 네네.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그렇죠, 않을 그렇죠. 경우에는 뭐 잘하면 본전이고 못했을 경우는 손실로 바로바로 돌아서시는데, 야, 이게 음. 지금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셨다가도 막상 들어오시면 손실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음, 되게 쉬운 게 저점에서 네네. 사가지고 고점에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아주 네. 간단하죠. 네. 근데 그걸 또 한도 없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음, 그 포지션이라든지 포인트 또 시장 분석 들어가면 또 헷갈려요. 왜냐면 네네네. 리포트가 다 고점에서 나오거든요. 음, 좋다 좋다 하는 것들이 다 고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우리 배터리주들 요즘에 많이들 들고 계시지만 네네네. 배터리주도 계속 좋다 좋다 하니까 이제 못 팔고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물타기 하고 뭐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다가 외국계 리포트 하나만 나오니까 그냥 한 번에 쭉 빠져버리고 아, 너무 그 고점이다. 이렇게 예, 예, 당하는 거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올라간 건 어차피 내 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수익을 내려면 밑에서 사서 오르기 전에 사서 올라간 다음에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음, 자꾸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음, 눈앞에 있는 거. 그죠. 뭐, 오늘 같은 이게 경우에도, 네, 예, 빨갛게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럼 이제 소비주 쪽 이런 거나 정책주들 오늘 뭐 음, 건설주들 보면은 뭐 네.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또 신고가 나오기도 했고 네네네. 뭐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뭐 그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거요. 네네네네. 뭐 엄청나게도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두산도 엄청 올랐네요. 어우, 네. 네, 엄청 두산도 엄청 오르네요. 올랐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튀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와 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사야 되나요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네. 소비주나 정책주에서도 미리 올라간 것들은 이미 올라간 것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아, 이게 부담스러워. 네.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그렇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대형주에 이제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마스크도 벗는다 그러지, 뭐 네, 백신에 대한 부분이 있지, 네, 미국도 이제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로 떨어지면서 네네. 네, 상황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음, 소비주가 잘 가겠다. 또 이제 대선 다가오니까 정책이 잘 가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생각이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음, 사지라고 하는데 눈이 똑같아지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아, 1월 달에 그 대형주 고점에서 매수해서 콱 물리는 그런 우를 범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뭐 소비주 정책주 잘 간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올라간 것도 콱 잡으면 음, 또 뭐 당연히 똑같은 상황. 리포트가 네 네, 리포트 나오고 뭐 계속 간다 하니까 또 실제로 올라가니까 네네. 거기다가 확 들어가시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시면 똑같죠. 음, 그러니까 주도주를 갈아타는 게 아니라 천정을 갈아타는 거죠. 아유, 네. 그러니까 천정을 버리고 네 바닥을 사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천정으로 이사 가시는 경우가 또 그러니까 생기니. 그렇게 되면은 음, 그냥 뭐 바꾸지 않은 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네네네. 오히려 그렇게 되실 거라면 그냥 음. 삼성전자 물린 상태로 계속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가면서 회복되길 기다리시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버티기 작전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어차피 삼성전자는 돌아올 테니까. 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들, 그런 어떤 힌트들이 없을까요? 그걸 많이 이게 이제 찾으실 업황 건데. 같은 거를 보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은 네네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음, 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일단은 이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뭐 이평선 간의 간격이 뭐 크게 벌어졌다거나 음, 아니면은 그 우리가 그냥 아무리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차트를 띄워놓게 되시면 네네네. 어디서부터 이만큼 올라갔다 정도 알죠.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천 원에서 네, 뭐, 4천 원까지 올라왔다. 뭐, 그죠. 이건 알 수 3천 있죠. 원짜리가 뭐 네. 3만 원 갔다. 뭐 이런 건 네네네.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 어디서부터 얼마큼 올라왔는데 이게 벌써 뭐 몇백 프로 올라왔다. 음.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벌써 뭐 상한가가 많이 나왔다. 그죠? 이러면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왜냐면 되는군요.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매집을 한 아, 사람이 있을 텐데 당연히 아, 이만큼 올랐으면 팔고 싶겠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3천 원대인데 음. 최근에 주가가 그냥 분명히 가야 될 업황이고 가야 될 네네. 업종이고 네네. 실적도 잘 나오는데 네네. 안 가고 있어요. 어. 그럼 그런 거는 사놓으면 언젠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점 매수라는 게 사실은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실제로도 답답하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지루하기도 하죠. 네네. 엄청 지루하죠. 네네네. 뭐 그러면서 네. 뭐 주변에서 놀림도 당해요. 그래가지고 주식 하냐, 뭐 돈 되냐, 뭐 이런 소리 많이 네, 했죠. 그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놀렸던 사람들은 다 물려가지고 허덕이고 있고요. 네네네. 그냥 뚝심 있게 가져간 분들은 이제 계좌가 풍성해지는 거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다거나 네네. 뉴스에 자꾸 나온다거나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 그거 샀어? 나 있는데 뭐 수익 냈어? 그런 종목은 전부 다 상투예요. 일단 뭐 입을 많이 네, 탄다, 언론을 많이 탄다 이런 그렇죠. 종목들은 조심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네 뭐 뭐 HMM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 맞아요. 나와도 더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더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래도 사시면 안 되죠. 그런 음, 것들은 10개 중에 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음, 나머지 7할 정도는 빠진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의 확률에 걸지 마시고요. 네네. 70%의 확률에 거시는 게 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야, 네. 맞아요. 주식 투자도 어차피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예, 좀 더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기다리시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뭐 오늘은 뭐 코스피 지수가 상승,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종목별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상승률 높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에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